네, 코로나19 사태 1년이 지나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사태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자, 코로나19 거리두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말도 많은데, 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본부 사회전략반장 연결해서 자세한 지금 상황, 방역 조치라든지 앞으로 설 다가오는데 또 가족 모이는 수도 지금 제한하고 있죠. 그 어떻게 될지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만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 재확 사안에 따른 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또 2주간 또 이제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이걸 좀 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적용됐던 원칙들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5명부터 이제 모임들을 다 금지시키고 있는 거고, 예. 현재도 이제 가족들도 포함돼서 금지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같이 거주하시는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네. 동일하게 설까지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그 3차 대유행 이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좀 이른 판단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3차 대유행 자체는 사실 최고 1,200명까지 환자 발생이 증가했다가 예.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진정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예, 다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원래 거리두기 단계를 좀 하향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예. IM 선교회발 이 환자들이 좀 발생하면서, 네. 다시 이 감소세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네. 이 부분들이 좀 일시적인 그 IM 선교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 현상인 것인지, 예.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증가세로 변환되는 것인지, 그 판단이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예. 우선 2주 정도 현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금주 상황을 좀 보면서 예. 금주에 다시 감소세가 좀 뚜렷해진다 그러면 좀 특히 그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좀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걸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면 예배는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대면 예배가 수도권의 경우에는 10%, 예.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20%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차 대유행은 좀 약간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설 연휴 때는 그래도 가족들이 좀 모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간 추세를 봐서 완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관련해서 이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아무래도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아마 이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는 금주 상황이 좀 나아진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300명대 정도로까지 줄어들었지만 이 300명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니라서요. 예전에 제가 3차 유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한 60에서 70명대까지 억제를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300명이라는 기저 숫자도 낮은 편은 아니고 또 전국적으로 고루고루 발생하는 양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럴 때 좀 저희가 우려하는 게 여러 지역의 여러 생활터에 계신 분들이 기성이라든지 여행 같은 쪽으로 전국적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서로 다른 생활터에 계시던 분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다시 거기에서 감염이 좀 증폭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 점 때문에 아마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때까지 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좀 국민들께 죄송스럽지만 이번 설이 지난 추석보다는 위험도가 분명히 높기 때문에 좀 기성을 자제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게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반발에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치셨지만 특히 네. 문제가 되는 게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예. 소상공인분들께서 이 생계상의 곤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 점은 이제 사적 모임 5인 이상 규제도 이 영향이 크지만 저희가 저녁 9시부터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 조치를 해서 아예 운영을 못하게 한 지가 수도권의 경우 한 10주 정도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들이 생기면서 생계곤란들이 좀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큰 편이 있고 예. 그 점은 저희도 지금 상당히 이게 이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좀 이 감소세가 좀 뚜렷해지면 네. 2주가 안 되더라도 금주말쯤에 이 자영업자 분야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들 이 부분들은 조금 완화하는 걸 네. 검토한다는 지금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요, 어제 0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305명 신규 확진자가 그랬었는데, 이제 물론, 이게 이제 휴일에 이제 검사받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저 보니까 어제는 밤 9시까지 보니까, 이걸 봤을 때는 또 오늘 한 300명대 중반까지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추세가? 지금 저희는 이제 국내 발생 환자들, 해외에서 유입되는 예. 환자들은 어차피 바로 격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국내 환자가 지금 중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환자 기준으로는 한 280명대, 아, 예. 그다음에 오늘도 아마 300명을 좀 약간 넘기는 선에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나오는 현상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좀 줄긴 줄었지만 예. 지난주도 일요일, 월요일이 줄었었고 그 지난주도 일요일, 월요일이 줄었는데 비슷한 검사량에 비해서는 그때 400명대, 500명대가 나오던 때에 비해서는 예. 환자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이를 지금까지는 보이고 있어서 만약 이렇게 계속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난주에 좀 우려했던 상황들이 일시적인 증가 현상이었고 계속 감소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정도 추세만 좀 이번 주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에 이를테면 뭐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하면 그 부분도 좀 약간 풀릴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네. 그 5인 이상 금지는 네. 이게 지금 설 때 워낙 여러 군데에서 네네. 혼합돼서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를 좀 예. 억제하는 조치다 보니까 네. 그 조치는 설 때까지 아. 유지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그거보다는 예. 저희가 지금 무려 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은 예. 저녁 9시까지의 운영 제한이라든지 예. 영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이른바 3차 대유행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든다 판단이 들더라도, 이번 설 연휴에 이제 가족이 5명, 그러니까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이제 박일 가능성이 좀 적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업소들 어떤 영업 제한 같은 거, 금지 같은 부분만 좀 풀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좀 사실 설 때 아무래도 여러 이동들을 하게 되면 예. 그 지역에서 다른 생활터에 계시다가 이렇게 융합되는 경우에 감염이 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예. 네. 이번 설은 좀 그 부모님들이나 연로하신 고령층을 위해서라도 예. 좀 이동을 자제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판단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정세균 총리가 이번 주 상황 지켜보고 그 설 연휴 이제 가족 모임 제한하는 이것도 좀 판단하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능성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은. 예, 총리님께서도 네네. 그 사적 모임 5인 이상을 네.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중이용 시설 쪽의 조치들을 예. 좀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 몇 번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 설 연휴에 4명까지만 모이도록 해야 되고, 이게 혹시 안 지켜지면 뭐 과태료가 있죠? 예,
과태료는 1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예. 다만 이제 사실은 그 일상생활속 공간까지 저희가 네네.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사실은 용이하지는 좀 않은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과태료를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히 지역 간을 뛰어넘는 귀성들 같은 경우가 현재는 좀 상당히 위험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과 또 혹은 우리 이웃들의 어떤 안전과 이 건강을 위해서 네. 자제해 주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조치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또 과태료 내고도 설 차례 지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예.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이분들까지 단속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얘기하신 대로 이제 지난번 그 추석 때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그런 자발적인 좀 그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 예. 이번에도 그렇게 좀 사실 스스로를 이렇게 모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예매 현황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인식 조사를 봤을 때는 지난 추석과 유사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이번에 네. 기성을 하지 않고 예. 비대면으로 이제 안부를 여쭙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저희로서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네. 분들께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 씨가 또 한 소리 했습니다 보니까 방역이 실패한다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형평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비판했는데 좀 납득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주장에? 예, 지금 숙고할 만한 이 충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질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전파되는 곳들이 균등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가 생활하고 이용하고 있는 곳들 중에서 이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생기고 바이러스의 감염이 좀 더 둔화되는 영역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저희 방역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런 이 취약한 부분들, 밀접되고 밀폐되고 이 밀집한 곳들에 대해서 주로 조치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방역 조치를 겪게 되는 게 고루고루 균등하게 겪게 된다기보단 예. 이런 쪽으로 조치들이 집중되게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1년을 넘었기 때문에 예. 1년간 계속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피로감도 피로감이지만 실제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 손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게 또 예방접종이 저희가 이제 1월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예방접종이 완료돼서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하는 것까지 한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강력한 규제 체계만으로 이 조치를 끌고 나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조금 더 자율조치 쪽으로 이 거리두기 체계 전체를 재편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아마 이달 말 정도까지 이러한 방향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좀 재편하는 작업들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선배님 마지막으로요. 혹시 코파라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이 코로나19 플러스 파파라치 이 신조어라고 하는데 혹시 5인 이상 가족 모임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지금 그런 문제들이 좀 생겨서 포상금 자체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국민신문고 쪽에서 들어오는 곳들에 원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방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반들에 대해서라도 일종의 포상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 때문에 특히 방역 쪽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그 점을 평가하기는 여러 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이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을 좀 흐린다는 비판들이 상당히 커서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포상금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포상금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본부 사회전략반장과 인터뷰했습니다.